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문명 진보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문명을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기업인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듣고 있으면은 좌파가 만들었구나.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 좌파 세력이 만든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요새 한참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는 비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 교육의 힘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전국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가진 오찬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한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인적 자원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왔고 그 중심에 대학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의 제1 원후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학교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6.25 때도 학교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6.25 때는 대학에 들어가면 군대 안 가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좀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이 전쟁에서 미래의 인재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학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더욱더 학교를 확대를 했습니다. 오늘날 서울대학이 저 좋은 캠퍼스를 갖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서울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관악산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 서울대학 출신, 그것도 법대 출신 조국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야죠. 특히 오랜만에 교육자들을 불렀으니까, 대학 총장들을 불렀으니까 입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선거 부정은 없어졌다. 이제는 입시를 잘 관리해야 된다. 특히 필기 시험을 거치지 않는 시험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필기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빠진 이 수시 전형이라는 것은 많은 주관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기를 쓰고 논문 조작 등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 여권에서 지금 코너로 몰린 조국 씨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말이 이게 역효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기라고 했어요. 광기. 여기 또 한 사람 거들고 나왔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뭐라고 했느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교육자 아닙니까? 이 교육자의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더구나 이념에 물들면은 사람이 어떻게 좀 망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 조국 씨 딸에 대해서 당연하다. 제1저자는 조 후보 따님이 맞다라고 썼습니다. 조 후보 따님의 경우 따님이라고 했군요. 딸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대학 교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현장 실습을 했답니다. 그 경험으로 에세이로 써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완전히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이 교육감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니까 경기도 학부모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페이스북 글에서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일 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답니다.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 입시에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 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고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 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면서 주로 학부모 가운데 전문 인사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 지금 일은 2008년에 이루어졌는데 2010년부터 무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괜찮다는 건데 그것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이 시제가 틀립니다. 시제가. 2010년부터 일어난 일을 가지고 2008년에 일어난 일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어서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답니다. 턱도 없는 이야기죠. 에세이와 논문이 다르죠.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체로 이런 에세이를 쓰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학술 논문입니다. 병리학 논문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좀 늦잠을 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논문과 에세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또 이렇게 씁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쓰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런 쓰기 교육이 부족하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보탭니다. 이 글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재정 씨는 빨리 이 글을 내려야 됩니다. 뭔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래 사람 써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당시의 권장사항이다. 저는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아니 변호를 하려면은 좀 뭐 신문이라도 읽고 변호를 해야지. 이런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아마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조국 씨를 옹호하지 않으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계속 들고 나와야 합니다. 광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논문과 에세이는 같은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현장 실습 한 사람은 고등학생이 에세이를 쓰는 것을 관정한다 해가지고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무래도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이 맨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제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광기는 주사파입니다. 이인영 씨가 말한 광기가 한국 한반도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 북한에 있습니다. 광기, 사교, 교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기에 부화내동한 한국의 종북 주사파 운동권, 이 자들이 광기의 세력입니다. 광기의 세력입니다. 이 광기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광명한 세상에 나오면은 바퀴벌레가 됩니다. 그 광명한 세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진실이 힘을 쓰는 세상이고, 과학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고, 법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광기 집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햇볕입니다. 그리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법치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이 이 문명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진실, 과학, 법치. 근데 이 진실, 법치, 과학이 지금 문재인을 향해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의 반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반격은 누가 하느냐? 전문가들이 합니다.
의사협회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자는 사실을 분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죠. 전문가와 주사파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